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어젯밤 많은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는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곳곳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에는 인천 지역의 역사가 물에 잠기더니 늦은 저녁 시간부터는 서울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교통 통제 구간이 늘고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도 발생했는데요. 서울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발생한 재난 상황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발생한 비 피해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낮부터 인천 지역 호우특보가 발효돼 피해가 컸습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밤사이 한강 이남 지역인 강남권에 비 피해가 집중적으로 크게 발생했는데요. 서울 동부권에서는 큰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강남과 서초구 일대 등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시청자 제보를 통해 밤사이 피해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 강혜진 기자입니다. 8일 밤 9시를 넘은 시각 지하철 사당역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초구의 양재대로 곳곳이 침수돼 물에 잠긴 차량이 이동하고 지나던 시민들도 가까스로 도로를 지납니다. 강남과 서초 등 한강 이남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 대다수가 물에 잠겼습니다. 학원가가 밀집한 강남구 대치동 일대는 밤사이 내린 폭우로 도로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결국 차량이 물에 잠기자 운전자들이 차량 위로 피하는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잠실로 이어지는 수서역 일대 역시 쉴 새 없이 내린 비에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겼고 양재천 수위가 상승한 주변 산책로 일대도 내린 비에 잠겼습니다. 8일 저녁 9시 반 강남구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3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남역 일대 등 8개 도로가 침수되고 학동로 등 5곳의 맨홀이 파손되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발생한 피해 상황 접수 결과 강남권 일대 도로 50곳, 그리고 주차장 3곳이 침수되고 주택 200여 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예, 어제 내린 폭우로 종로구 사직동에서는 단독주택의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8일 오후 3시 30분쯤 종로구 사직동 주택가에 높이 4m, 폭 5m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가 유실됐고 거주하고 있는 80대 노인을 비롯해 인근 주민 등 5명이 대피했습니다. 종로구는 피해 주민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한편 붕괴 건물 지역에 대한 안전 진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수도권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인천 지역 짚어보겠습니다. 도로 곳곳을 비롯해 상가와 주택이 침수됐었는데 현재 상황은 조금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인천 동구 송윤동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주택 벽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 정도였는데요. 무너져 내린 벽면 그대로 바로 앞 주택의 출입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 5명이 인근 숙박업소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곳 역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구청 측이 가림막 등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00mm에서 200mm의 비가 올 걸로 인천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3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이곳을 포함해서 주택가 노후 담장 등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무너져 내릴 만한 곳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만약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곳이 있다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담장이나 벽면이 갈라지거나 기우는 등 붕괴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대피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주택가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모래 주머니 등을 쌓으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뉴스 등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비 예보, 그리고 현장 상황 등에 예의주시하면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동구 주택가에서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예, 인천 동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인천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서울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의 경우에도 도심 하천변을 비롯한 주요 도로의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중 기자. 네, 저는 중랑천 연결부인 성동구 탈고제공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는데요. 현재도 현장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을 기해서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경보는 지금 현재도 유효한 상황이고요. 현장 상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 뒤편에 원래 산책로 구간입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는 트랙인데 비가 많이 내리면서 종아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 모습이고요. 저쪽 건너편에 보이시는 게 동부간선도로와 내부 순환로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늘 새벽 통제됐던 것이 일부 구간에 있어서 해제가 됐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동, 내부순환로 마장램프부터 성동 등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오늘 오전 8시 15분부터 차량 통제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어느 정도 정체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차량이 지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중랑천 하천 수위 높아지면서 하천변 산책로 입구에는 시민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이곳 살고지 체육공원을 포함해서 서울의 둔치 주차장 6곳과 하천변 산책로 52곳은 시민 출입과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잠수교 차량 통행은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와 동부 간선도로,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통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교통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중대본은 폭우 피해가 없도록 오전 11시로 출근 시간을 조정을 하길 당부를 했고 서울시는 출퇴근길 대중교통 증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하루에도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30mm에서 80mm까지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인도는 물론이고 차도까지 침수 피해가 예상이 되는 만큼 되도록이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살고지공원 인근에서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예, 밤사이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인천과 또 서울 상황 알아봤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서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옹벽이 붕괴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무려 600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이정윤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에선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전 6시 기준 서울에선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악구에선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되면서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작구에선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작업자가 감전으로 사망했고 한 침수주택에선 고립돼 있던 주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전 6시 기준 이재민은 107세대 1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주요 도로뿐만 아니라 선로까지 침수가 됐는데요. 이 선로가 침수되면서 1호선과 2호선, 4호선, 9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인천에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600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중구 운남동에선 주택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주민 34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또 동구 송현동에서는 벽면이 붕괴되면서 주민 5명이 인근 시설로 일단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인천에선 경인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와 남동공단 입구 삼거리 등이 통제가 됐다가 오늘 새벽부터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예, 이렇게 수도권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고 또 곳곳의 도로는 물론 지하철마저 침수돼서 시내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비 피해 상황과 향후 비 소식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기록적인 80년 만에 폭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가 온 걸까요? 저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일 때가 시간당 보통 10에서 20mm 정도거든요. 예. 근데 시간당 50에서 60mm 정도가 되면 아시죠? 운전할 때 막 비가 들이치면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예, 시야가 그게- 확보되지 않는. 그렇죠. 그게 50에서 60mm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의 시간당 100mm가 넘게 내렸습니다. 1942년 역대 최고치인 118mm 이후 8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겁니다. 예. 이 가장 비가 많이 내리고 피해가 컸던 동작구는 시간당 141mm가 내렸습니다. 예. 인천에도 100mm의 비가 내려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뭐 상상하기도 힘든 정도의 비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들고 있어도 온 몸이 다 젖고 몸마저 휘청거리는 그런 정도의 비가 또 온 겁니다. 우산이 물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도 상당히 컸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아까 이정훈 기자가 좀 전달은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작구청 60대 직원이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중에 감전으로 사망을 했고요. 같은 구 침수주택에서 고립됐던 주민 한 명이 물이 차면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정말 이거 안타까운 사건인데 반지하 주택에 고립된 주민 3명이 신고를 했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서초구에서는 주차장 이동 중에 휩쓸리면서 한 명이 실종됐고 지하 상가 통로에서도 물살에 휩쓸리면서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하수구 부근에서도 2명이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실종됐습니다. 한강 이남자치구의 피해가 더욱 컸는데요. 강남도로는 침수돼 곳곳 퇴근길에 차량이 버려지기도 하고 지하철 역사는 물이 들어쳐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민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107세대 163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 체육관 등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작구와 경기도 광명 등지에서도 165세대 273명이 주민센터와 복지관으로 일시 대피해 있습니다. 서울 7건, 인천 1건 등 모두 8건의 서울로 침수로 인해서 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인선 구로에서 인천 병점, 4호선 창동에서 서울역, 경부선 금천구청역 구간 등에서 한때 이제 운행이 중단이 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고요. 이 밖에 옹벽 붕괴 1건, 제방 유실 2건, 사면 유실 5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예. 도로 8곳, 그리고 지하차도 3곳, 둔치 주차장 26곳, 하천변 45곳 등도 현재 통제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참 단순히 안타깝다는 표현으로는 정말 부족할 만큼 참담한 신정인데요. 맞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 정말 그 명복을 빌겠고요. 피해 사고 수습도 빨리 되어야 할 텐데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비가 더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올까요? 그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 이제 서울과 인천 등지의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정부터 현재까지는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면서 좀 주춤했지만 이 내일 자정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등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의 폭이 매우 좁아 비가 내리는 동안에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습니다. 또 이동 속도가 느려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는 내일 수도권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리고 11일까지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8일부터
100에서 300mm 내외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이 수도권에 추가로 내리는 비로 인해서 비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건데요. 비가 많이 오면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때는 집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류에 내리는 비로 하루에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랑천이나 청계천 등 이런 지천 일대 산책로, 아까도 이제 통제가 됐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출입을 금하셔야 됩니다. 이 공사장이나 옹벽 등의 붕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런 곳들은 특히 강한 돌풍 때문에 도심의 간판이나 현수막이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또 도로가 미끄러우는 곳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이번 피해 상황에서도 보셨듯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지하 등은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됩니다. 기상 상황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기상청 앱 등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 기자와 함께 호우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서울과 인천에 산사태 특보가 발령된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9일 9시 기준 서울에서는 중구와 관악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송파구와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등 7개 자치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부평구와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특보는 땅에 포함된 물의 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판단에 따라 발령하게 됩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은 긴급 재난 문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또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렇게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수도권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도로 곳곳을 비롯해 상가와 주택이 침수됐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인천 동구 송현동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주택 벽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 정도였는데요. 무너져 내린 벽면 바로 앞 주택의 출입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 5명이 인근 숙박업소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곳 역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구청 측이 가림막 등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00mm에서 200mm의 비가 올 걸로 인천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3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이곳을 포함해서 주택가 노후 담장 등의 주택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무너져 내릴 만한 곳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만약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곳이 있다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담장이나 벽면이 갈라지거나 기우는 등 붕괴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대피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주택가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모래주머니 등을 세워두면 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등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비 예보, 그리고 현장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동구 송현동 주택가에서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밤사이에 내렸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인천의 경우에는 수십 건의 비 피해가 접수가 됐고요. 서울에서는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천 시내 인도와 차도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빗물에 잠겨 옴짝달싹 못하는 차량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8일 오전부터 계속된 비로 인천에선 도로와 상가, 주택 침수 등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한때 시간당 8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청계천을 비롯한 하천변 산책로와 서울의 둔치 주차장 등에는 시민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비가 강하게 중부지방을 강타한 이유는 북쪽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이 큽니다. 북쪽에서부터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부터 북상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 시간당 50에서 80mm 이상의 정말 강한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우에 의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최대 300mm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는 정도에 따라 강수량과 강수 구역의 변동성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길게는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으로 인한 영향은 이어질 수 있다며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시내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행이 잠시 중단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짐에 따라 서울시 3단계 비상근무 해제 시까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따릉이 운행 중단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긴 하지만 재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며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보도드렸습니다만 내일까지 수도권에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도 언제든 다시 빗줄기가 거세질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